안녕하세요. 안정식의 한반도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날 김정은 주재하의 노동당 비서국 확대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비서국 회의는 원래 잘 공개하지 않는 회의인데 북한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온천군 당위원회는 음주 접대를 받은 게 문제였습니다. 집단적인 음주 불량 행위는 교율 건설에 관한 당의 노선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이며 지도 간부로서의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란 것을 우시군 농업감찰기관은 인민재산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는데요. 북한 전문 매체인 데일리엔케이 보도에 따르면 돼지나 닭 같은 집짐승들을 빼앗아가는 행위를 했다가 원성을 샀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 두 기관을 해산하는 초강력 조치를 취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로 했는데요. 데일리엔케이 보도에 따르면 우시군 관련자들이 공개 처형됐다고 합니다. 우시군 농업관찰기관 간부 등 관련자 10여 명이 확대이 끝나고 나흘 만에 주민들 앞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다른 지역의 간부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유독 이 두 지역의 간부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온천군의 음주 접대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온천군은 북한에서 최근 관심의 대상이었던 지역입니다. 북한이 지난해부터 지방발전 20곱하기10 정책이라고 매년 전국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지방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첫 해 공장이 들어서는 20개 지역 안에 온천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온천군에서 지난달 20일에 지방공장 준공식이 열렸는데 그 이후에 음주 접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보면은 공장 준공식을 마친 간부들이 음주 회식을 세게 하다가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군에서 음주 회식이 있었으면 공장이 들어선 다른 19개 지역에서는 음주 회식이 없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죠. 이번에 문제가 된 우시군, 데일리엔케이 보도에 따르면 군량미를 증수하다가 집짐승까지 빼앗아가서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 간부들은 군량미를 증수하기 위해서 농민집을 찾아가고 수색하는 일을 안 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지역의 간부들이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처벌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김정은이 이렇게 간부들을 잡돌이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가와 인민을 위해 복무하려는 관점이 전혀 없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초보적인 도덕과 자격도 없는 덜 떼먹은 자들이라고 엄정히 지적하시면서 행정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 경제 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일부 간부들을 잡돌이하면서 다른 간부들에게 긴장을 주는 방식.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간부들의 창의성과 자발성이 사라지고 보신주의에 급급하게 되기 때문에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김정은이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간부들을 잡돌이하다 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우리 김정은 원수님은 열심히 하는데 간부들이 능력이 안 돼서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부들을 잡돌이하면서 김정은 자신은 책임에서 빠져가 나가는 방식 이것이 김정은의 또 하나의 통치술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포커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와 함께 북한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안정식 기자. 네.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가 백두산이 있는 삼지연 지역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간부들을 호되게 질책했다면서요?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11일과 12일 날 이 삼지연 지역을 현지 지도했는데요. 간부들에게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삼지연 지역의 건설 사업 현장을 둘러보다가 특히 숙소들이 낡고 뒤떨어진 기준으로 허술하게 시공됐다면서 시공할 사람들뿐 아니라 이걸 그대로 준공검사를 내준 건설감독기관 간부들을 심하게 질타를 냈습니다. 당주강 지시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 무책임한 태도로 허송세월하고 있다. 덜 되먹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김정은은 내각 부총리에게까지 책임을 돌렸습니다.
김정은이 이렇게 화를 냈다고 하면 이 북한 간부들의 분위기 정말 안 좋았겠네요. 예, 이 김정은 이 질책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15일 날 노동신문에는 북한 내 분위기를 보여주는 보도가 잇따라 실렸습니다. 6월 노동당 전원의 결정을 관찰하기 위한 간부회의가 평양과 각 도당에서 일제히 열렸는데 당 간부들의 책임성과 역할이 강조됐다라고 보도가 됐고요. 지난해 8월에 안석 간석지 교훈을 명심하자 이런 제목의 글도 실렸습니다. 안석 간석지 교훈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지난해 수해로 안석 간석지의 제방이 무너졌는데 이때 간부들이 김정은에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납작 엎드려서 일 열심히 해라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김정은에게 질책받은 간부들 좀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 안석 간석지 사건 때에도 김덕훈 총리가 김정은에게 엄청나게 질책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숙청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합니다. 혼을 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한 뒤에 숙청은 안 할 테니까 일 열심히 해라 라고 하는 김정은 나름의 용인술로 보이는데요. 이런다고 해서 일이 잘 돌아갈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장 이번에 김정은이 삼지연의 건설감독기관 간부들을 엄청나게 질책을 했는데요. 앞으로 건설감독기관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문책을 피하기 위해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면서 웬만해서는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 이런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안정식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바닷물을 막고 있던 제방이 무너지면서 대규모 침수가 발생한 평안남도 간석지를 찾은 김정은 총비서. 침수된 논에 들어가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결코 자연재해 현상으로 인한 악재가 아니라 철두철미 건달꾼들의 무책임성과 무교율에 의한 인재라고. 비판의 초점은 김덕훈 총리와 내각에 맞춰졌습니다. 침수를 막기 위한 공사를 날림으로 하고 제방에 물이 새는 것을 발견하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덕훈 내각의 행정경제 교율이 점점 더 극심하게 문란해졌고 그 결과 건달뱅이들이 무책임한 일본세로 국가경제사업을 다 말아먹고 있다고 하시면서 김정은은 특히 김덕훈의 업무 태도를 몇 번이나 거론했습니다. 내각 총리의 무책임한 사업 태도와 사상 관점을 당적으로 똑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그의 해이성과 비적극성을 잘 알 수가 있는데 2020년 8월 내각 총리에 임명된 김덕훈은 경제사령부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는 김정은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김덕훈은 총리 경질은 물론 지방에서 고된 일을 하는 혁명과 같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김덕훈 실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내각 관료들의 대대적 문책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번 사건이 내각을 견제하려는 북한 내 권력 투쟁의 일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이 경제 악화의 책임을 내각에 전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